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19일 오전 6시에 원달러 환율이 1290.92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자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외환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비용 또한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약한 나라의 경우 통화 스와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19일까지 6개월이고요. 계약 종료 후 연장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통화 스와프 총액은 기존의 중국, 호주 등 7개국 1332억 달러를 포함해 1932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까지 추가된다면 좋겠지만 언감생심이고요. 이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문재인 정부의 공이고 실력이라면서 정부를 칭찬하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하면 미국의 수출도 지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미국 내 제조업의 수출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사실 약달러가 미국에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트럼프가 약달러를 선호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전반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데요. 이러면 미국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금이나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모두 현금화하면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지는 지난 카산드라 TV 방송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채권이며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입니다. 이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의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금리가 낮아집니다. 수요가 많아지니 채권의 금리를 낮춰서도 팔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불경기를 예상할 때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요가 높아지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호경기를 예상할 때 10년물 국채 수요가 낮아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까지도 매도해서 달러로 바꾸는 이상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호경기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공황급 불경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죠. 이런 이유로 3월 초까지는 안전자산 확보 심리 때문에 금값이 올라갔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는 낮아졌는데요. 이후 3월 9일부터는 팬데믹 국면에서 대공황 공포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가 됐고 금값이 폭락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폭등합니다. 엔화 가치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외환 시장의 이상 흐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제조업의 수출과 신흥국 연쇄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풀어줄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과 여러 나라들에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줄 것이라고 봤고, 다만 일본은 한국의 통화 스와프를 잘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이고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칭찬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이고 실력이라고 말하려면 미국이 아쉬울 것이 없어야죠.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그토록 적대적으로 대해온 일본이 쉽게 한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이웃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까지 통화 스와프를 한다면 완벽합니다만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안도감을 가질 만합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니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락해서 20일 오후에는 12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외화 유출을 막기는 했지만 사실은 주식시장과 같이 보면 이미 많은 외화가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조 5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는 원화로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한 외국인들은 먼저 원화로 받죠. 이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가 난감해집니다. 증거금을 넣고 자국 통화로 거래와 동시 환전하는 시스템도 있고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리 환해지를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일단은 차치하고요. 환율이 높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원화로 매매해 놓고 난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달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핑을 맺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중고등학생을 위해 가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제까지 1달러에 1290원이었던 환율이 어제 통화 스와프로 인해 오늘 1달러의 가치가 원화 1100원까지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가지고 있던 미국인들은 어제 가격이었던 1290원보다 더 싸게 1100원을 들여서 1달러를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적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게 되면 주식을 매도한 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갈 때 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달러 환율이 급락했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는 빨리 해야 했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처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스스로 할 만한 요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전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통화 스와프에서 또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짜리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9월 17일에 통화 스와프가 종료됩니다. 자, 주식은 앞날에 대한 전망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보통 증시가 폭락장이 되면 그로부터 6개월, 길면 9개월 뒤에 실물 경제에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2018년 10월 말 증시 폭락장 기억나시죠?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다는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폭락장이 발생했으니 올해 가을이나 겨울 한국 경제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증시 폭락장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최근에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디플레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명목 GDP 성장률이 1.1%였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낮아서 실질 성장률이 2.0%가 된 겁니다. 이건 디플레를 의심해 볼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2.0% 성장률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75%, 즉 1.5%포인트고요. 민간 부문 기여도가 25%, 그러니까 0.5%포인트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써서 겨우 2.0%를 맞춘 것인데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러면 그 이듬해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고 전망합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 모습이 대강 그려지시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20년 2월 말 기준 4,091억 7천만 달러로 GDP의 36% 수준이고 세계 9위 수준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지만 외환 보유고의 90% 이상이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현금화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당장 달러가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사꾼 출신 미국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경제는 크게 추락하고 달러는 모자라고 아마 그때쯤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협상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FTA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능성을 위해 처음부터 미국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